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의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업 계획서를 설명드리면서 이번 수업에 대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인디자인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 수업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셔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 인디자인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디자인을 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은 주로 새로운 문서를 열 건지 이미 기존에 있는 문서를 열 건지 두 가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용해서 만들었던 또는 열어봤던 문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었던 것 중에서 이런 사이즈도 미리 나타나 있긴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교환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쇄 광고 제작 실습 여기 수업 계획서는 지난번에 한 것들이 있죠. INDD 파일이 확장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좀 낮은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IDML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제가 준비한 교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환은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여기 그 페이지 패널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2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을 가져다가 첫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하나 더 추가로 배울 만한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열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인디자인 준비 INDD 파일을 열어둔 상태에서 새로운 그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에 New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요건 첫 화면, 여기 홈페이지, 요 표시는 첫 화면으로 간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파일의 New를,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와 같은 새로운 도큐멘트, 이것도 인쇄 광고를 위한 하나의 기본 문서의 어떤 규격을 정하는 작업이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프린트도 있고 웹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조차도 있습니다. 모바일도 이렇게 모바일로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모바일용 디자인도 여기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인디자인은 주로 이제 인쇄 쪽으로만 하는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웹도 하고 모바일도 하죠. 그리고 프린터도 하고 있고 프린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추세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그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인쇄용으로 만들어졌다가 점차 웹용 광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바일용 광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린트 탭을 선택을 하셔서 일단 제일 무난한 거는 여기 A4 형태에 있는 것 같아요. A4 형태에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뒤에 우리가 이 판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뒤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무난하게는 A4 용지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A4 용지를 지정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지정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문서를 할 때 A4 우리가 많이 쓰는 A4 종이는 가로로 210mm 그 다음에 세로로 297mm입니다.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쓰신 분들은 얘네들은 픽셀로 안 쓰고 밀리미터로 쓰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밀리미터를 써요.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서 유닛을 픽셀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인쇄에서는 밀리미터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처음부터 여러 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일 수 있을 경우. 근데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는 중간에 느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걸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리시면은 우리가 꼭 지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열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판면이 있는데 이 판면은 하나의 텍스트가 이렇게 쭉 길게 쓰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이거는 하나의 열로 만들어진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두 개의 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열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런 거는 잡지나 출판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A4 용지를 규격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주는 마진이니까 12.7mm 정도죠. 이거는 종이가 있다면 종이 그 사이에 좀 인쇄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하 좌우 위 아래 그 다음에 상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드는 뭐냐 하면 브리드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보실 건데 이거는 한자 말로는 돌연이라고 불러요. 돌연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이거가 어떻게 하냐면 인쇄가 A4 용지에 인쇄한다 할 때 A4 용지가 꽉 차게 인쇄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라서 자르는 면이 있어요. 재단을 잘라줘. 그러니까 인쇄되지 않는 면들은 자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여백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브리드는 보통 3mm 정도를 주시면은 보통은 3mm 정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3mm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영역 3mm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만약 크리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문서는 여기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한 페이지로 끝나긴 뭐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를 드래그 하셔서 밑으로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탁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밑에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죠. 물론 앞에 원래 있었던 페이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는 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추가된다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교환으로 다시 넘어 들어갈까요? 넘어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걸 여셨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분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 있는 안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단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W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또 다시 W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주로 이런 몇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인디자인 로고가 있고, 요 옆에 보면 홈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제일 처음 때 그 인디자인을 열었을 때 떴던 화면, 요 상태가 되죠? 요 상태로 가는 거고요. 이거 다시 파일을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갔다가 홈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만한 것들은 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 강의가, 인디자인에 대한 강의가 보여지는 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페이스를 지정한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에센셜 클래식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걸 여기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에센셜로 했다가 다시 이걸로도 들어갔다가 이거는 문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스톡이라는 것은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소스, 그러니까 무료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찾아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물론 유료 콘텐츠도 있지만 무료 콘텐츠가 이제 많아서
이런 데 쓰실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도구 패널 요 부분 여기가 좀 파일이 두 개가 우리가 열었죠. 여기는 제목이 이렇게 떠서 이걸 제목 표시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 표시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눈금자라는 게 보이죠. 이걸 룰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눈금자도 이렇게 하면은 가이드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편집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금자가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뷰에서 여기서 룰러 하이드 룰러를 하면 이게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룰러를 굳이 안 보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안내선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가이드선에 관해서 가이드선이 있는데 이걸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들 알아두시고, 다시 어쨌든 가이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형태로 하려면 W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좀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열었던 새로운 파일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2단으로 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브리드, 돌연이 있는 거 아시겠죠? 돌연을, 여기는 인쇄되지 않는 거, 3mm 정도 줬잖아요. 그래서 인쇄되지 않아서 나중에 잘려나갈 영역으로서 이 정도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인쇄할 때 그 자를 영역을, 재단할 영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문서라고 일하죠. 근데 페이지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페이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실 거는 여기 여백이다. 마진이라고 하는 요 여백이 바로 요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단, 2단, 그죠? 그 다음에 단 간격, 단 사이의 간격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그 빈 공간들을 그냥 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문서 바깥의 영역이라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갖다 뒀다가 작업하거나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에센셜 클래식을 클릭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우리가 좀 참고로 볼 만한 게, 여기는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는 뭐냐면 우리 레이어 포토샵에서도 많이 했죠. 이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층위별로 자꾸 위에 쌓이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레이어별로 작업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레이어랑 기능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또 링크에 관한 기능이 있네요. 이 링크는 밖에서 이제 그 링크를 복사해 왔을 때 여기 뜨여지고요. 여기는 선, 그 다음 여기는 색을 지정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색 견본이겠죠. 스워치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가 이게 스위치가 없다면 윈도우에서 여기서 오시면은 스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스위치가 잘 안 보이네요. 스위치가 칼라 여기서 여기 있죠. 칼라 COLOUR 칼라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라도 있고 그레디언트도 있고 스워치도 있어요. 스워치는 색 견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 견본이라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칼라를 보면은 칼라는 또 이런 식으로 기본이 CMY 키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인쇄용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쓰이니까, 인쇄용 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이 쓰이니까 칼라를 CMY 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잉크 색깔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채우기 색이고 요거는 테두리 색이고요. 여기서 만약 RGB로 만약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만약 인디안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인터넷을 위한 배너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RGB로 작업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윈도우에서 만약 우리 많이 쓰는 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쓰는 거가 텍스트 랩이라는 게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패널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다 갖다 놓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져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빼고 종료를 누르시면은 아예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작업하기 편하게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디자인 준비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인디자인 공부할 때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좀 달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좀 한두 가지 아닌 게 좀 있어요. 먼저 이제 일단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실 서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크로벳 리더 3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희 강의는 사실 저는 디자인에 대한 아주 전문 강좌가 아닙니다. 저는 인디자인을 사용해서 인쇄 광고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실무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디자인 감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인디자인은 정말 텍스트와 그래픽 편집에 정말 강점이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공부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과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디자인에 대한 동영상 강의도 많고 책도 좋은 책이 너무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디자인 공부하시면서 이런 디자인 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쪽을 공부하셔도 인디자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래픽 파일 위주의 편집이었다면 인디자인 프로그램은 텍스트 위주는 텍스트만 다룬다는 게 아니라 텍스트 중심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은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하면은 수업을 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하지만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포토샵으로 가서 또 작업해서 그걸 또 다시 가져오고, 또는 인디자인 하다가 일러스트레이터 가서 작업하다가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 포토샵을 다루긴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자세히 친절하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는 가능하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기초가 튼튼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탄탄히 배우셔야만 또 인디자인을 잘하기도 해요. 네, 그런 관계니까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요걸 이렇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긴 한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실 이 기초서부터 이렇게 쭉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무 업무에 쓴다는 거는 초보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죠. 하지만 매우 복잡하거나 고급 기능들은 실무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포토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포토샵은 실무 작업에서 굉장히 고급 기능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초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난데없이 고급 기능을 좀 알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초보라서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싶지만 일단 지금은 기초를 닦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러스트든 포토샵이든 아니면 인디자인이든 간에 그런 좀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인디자인은 뭐냐면 아주 고급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인디자인은 초보 기능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왜냐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배워야만 쉽게 설명하는 그런 거긴 해서 초보분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어떤 초보적인 기능으로 대부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 얘기로는 한 35% 정도의 기능만 알고 있으면은 거의 못하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예제 파일을 그 주차별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주차별로 파일을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까지로 될 건데, 인디자인 파일을 만들 때 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파일이 있겠죠. 이미지 파일도 있겠고, 뭐 글꼴 파일도 있겠고, 이거는 다 하나의 폴더에 보관하시라는 거, 이 얘기를 꼭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실습 과제를 낼 때 한 절반이 지키지 않던데, 그게 뭐냐면 실습 과제에 인디자인 파일만 내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파일들, 원본 파일들을 안 내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라는 거. 항상 작업할 때는 원본 파일이랑 인디자인 파일이랑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하고 같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잊지 마세요. 이걸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주차별로 파일을 제공하니까 그런 거를 갖다 쓰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IDML 파일이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인디자인을 CC 2020 버전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밑에 버전에서 안 되시면 IDML 파일을 여시면 그대로 되니까 그걸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01호 실수 수 있는 인디자인 버전은 CC 2018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020 버전이고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이버에 가시면은 네이버에 나눔 폰트라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가시면은 받을 수가 있고요. 네이버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상업용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게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 폰트 참 좋아요. 여기 네이버 폰트인데 되게 좋은 것 같죠? 자, 네이버 폰트를 받다 보면 TTF와 OTF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맥용을 쓰시는 분들은 OTF 폰트 파일을 갖다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윈도우용을 쓰시는 분들은 TTF 파일을 가져다가 쓰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연습할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실무를 할 때는 절대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니까 항상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을 항상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서 좀 이렇게 거기서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밑에 제 선생님 홈페이지 블로그인데, 여기 가시면은 이런 창작자들,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가 영상 창작자들을 위해서 무료 소스 웹사이트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이미지 가져서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이미지가 무료 소스를 많이 가져와서 필요한 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으로서는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이 어도비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에크로벳 뭐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에크로벳 리더예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PDF 파일을 항상 보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인쇄용 인쇄용을 위해서 출력소에 보내는 파일은 보통 PDF 파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이걸 항상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에크로벳 리더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디자인 1주차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인디자인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뭐 좀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고 그렇죠. 선생님은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되게 쉽게 설명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예습,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예습, 복습 안 하고 수업 시간에만 와서 이거 배운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면서 자꾸 배우셔야 이게 늘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또 잔소리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